근데 또 폴란드가 사비볼보다도 랩이 의존이 너무 커요. 그 정도면 답도 없는 거 아닌가요?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기대되는 팀 아르헨티나인데요. 안녕하세요. 해축팬 성현석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프리뷰 C조 그리고 D조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C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C조 들어가 볼 차례인데 이제 C조가 또 메시 아르헨티나가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다들 주의 깊게 보실 그런 조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말 나온 김에 아르헨티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기대되는 팀 아르헨티나인데요. 일단 뭐 아르헨티나는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26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26경기 무패. 대단하다. 아, 36경기. 36경기. 제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네, 36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팀의 조직력이 좀 올라온 상태고 아마도 팀원들이 이제 메시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라인업 자체 이름만 보면은 막 와 엄청 대단하다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지난번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부터 해가지고 약간 기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이 팀 선수들이, 자체가. 네, 이 악물고 좀 진짜 뛰는 게 보이죠. 메시 진짜 어떻게든 그 월드컵 하나 먹여주려고 뛰는 네. 게 보이는데 그만큼 좀 정신적으로 가장 무장되어 있는 팀 중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화려했던 공격진과는 별개로 지금은 좀 공격진의 이름값이 좀 내려온 모양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에 쏠쏠한 선수들이 많고 특히 이제 그전 월드컵보다 이제 좀 균형 있는 선수단이 갖춰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번 월드컵 아르헨티나 명단입니다. 일단 원래 아르헨티나 하면은 이름은 화려한데 막상 붙어보면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름은 좀 지난번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뭔가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또 소속팀에서 막 출전 나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월드컵에 약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강한 선수들도 많아요. 또 네, 뭐 로메로, 로셀소 뭐 이런 선수 있잖아요. 아, 네. 로셀소는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네.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지나친 애국심이겠죠. 네. 이제 거의 뭐 왜곡된 애국심으로 이제 소속팀에서 경기를 좀 안 뛰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로메로 같은 선수들은 명단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메로나 오타멘디가 주전 센터백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맨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후보 명단에 있을 정도로 좀 아르헨티나의 수비진이 예전보다 강해진 모양새입니다. 야, 오타멘디가 맨시티 떠나고 약간 하락 그냥 말년을 보내나 싶었는데 다시 좀 뭔가 잘해진 것 같아요. 네, 좀 각성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오타멘디의 연륜이나 아마도 경험 이런 거를 또 무시를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로메로랑 같이 주전 센터백진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메시뿐만 아니라 뭐 디마리아 같은 뭐 오타멘디도 아까 마찬가지고 경험 많은 선수들도 있고 뭐 그리고 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말이고 알바레즈, 훌리안 알바레즈 이번에 맨시티가 그런 뭐 그런 선수들 같이 뭔가 신진급 선수들도 좀 나오고 있고 약간 신구 조화가 잘 맞는 대표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좀 밸런스가 좋은 대표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거의 뭐 빠지는 포지션 없이 로셀소 선수의 좀 불발이 아쉽습니다만 그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메갈리스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로셀소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특히 로셀소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 물론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엔조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번 시즌 빅클럽들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핫한 이제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뭐 로셀소의 빈자리가 물론 크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잘 메꿔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뭔가 좀 진짜 부상이 있긴 했지만 공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친선전을 치렀는데 네네네. 이제 그 경기에서 로셀소 선수 자리 대신해서 메갈리스터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메갈리스터 선수가 약간 좀 헤매는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아하. 근데 막 헤맨다는 게 진짜 막 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자리에 적응을 못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래서 이제 로셀 선수가 뭐 왼쪽 메짤라라고 그러죠. 네네. 이제 거의 2.5선 역할로 뛰었는데
이제 메갈리스 선수가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2.5선으로 뛴 경험으로 이번 시즌 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엔 3선이나 네. 오히려 그 자리에 뛰었는데 그래서 이제 메갈리스 선수가 좀 헤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또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들어갔는데 또 엔조 페르난데스도 약간 좀 아직까진 헤매던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르헨티나의 왼쪽 공격이 로세소 선수가 빠지면서 좀 아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세소 자리만 지금 어떻게 잘 대체가 된다면은 아르헨티나는 뭔가 불안하면 또 없을 것 같고 아마 또 조별리그는 이 C조의 명단들을 이제 앞으로 쭉 볼 거지만 이 이름 값들만 봐도 뭔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멕시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랑 한 조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르헨티나보다는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취급받는 팀들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이거 조 1등으로 통과 못하면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 대진입니다. 네, 그러면 아르헨티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팀이 멕시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멕시코는 월드컵 16강 단골 손님으로 유명하고 뭐 지난 월드컵에서는 우리와 같은 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한국한테 쓴맛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뭔가 명단을 보니까 여전한 것 같아요, 멕시코는. 네, 이제 그때 있었던 선수단보다는 좀 약해진 선수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치차리토 선수나 이런 좀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늙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지오반주 산토스, 칼로스 벨라 뭐 이런 선수들이 빠졌고 이제 월드컵 요정이었던 라파엘 마르케스 선수도 이제 그 선수가 한 20년인가 16년인가 거의 월드컵에 5번 나왔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좀 멕시코의 레전드였던 선수도 이제 대표팀에 발탁이 안 됐습니다. 은퇴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때보다는 약해진 명단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멕시코를 이끌고 있는 감독도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길래 비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좀 수비가 좀 중요한데 네. 약간 공격 전술도 모르겠는데 수비도 약간 좀 헐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헤라르드 마르티노 감독이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중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월드컵은 그냥 쉽게 가는 약간 한국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골드컵이나 이런 데서 또 멕시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멕시코가 또 16강 이상을 그래도 바라봐야 되는데 토너먼트에서 부진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의 16강 DNA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16강 공무원. 어떻게든 16강 간다. 네, 이제 최근 7개 대회에서 16강을 갔으니까 대단한 성적이죠. 그쵸. 자, 솔직히 지난 월드컵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였는데 한국이 약간 억바해줘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맞죠. 이제 그때 멕시코가 이겨줬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뭐 이제 멕시코가 거의 뭐 16강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그 다음으로 좀 센 전력이다라고 이 조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보니까 특이한 게 라울 히메네즈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울버햄튼 경기 보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라울 히메네즈를. 아직 부상 아닌가요? 부상 복귀했나요? 부상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최근 친선전에 교체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기를 거의 못 뛰었다는 점이 있겠죠. 그쵸. 전반기를 거의 통째로 날려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좀 폼 이런 것도 좀 많이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신선전에서는 어땠나요? 신선전에서 그냥 그저 그런 모습? 그저 그냥 딱 부상 복귀했는데 그럴만하지 정도의 폼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좀 이제 페이노르트를 뛰고 있는 산티아고 히메네즈 같은 좀 어리고 유망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울 히메네즈를 선택한 이 선택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게 과연 멕시코 대표팀에 도움이 됐을까? 이런 뭐 의문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라울 히메네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본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네. 좀 회복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사실 라울 히메네즈가 사실 멕시코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뭐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뭐 사실 멕시코에서 손흥민 선수 위치는 거의 뭐 지금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이르빙 로자노 선수 뭐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로자노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 대신 이제 세비야에서 뛰고 있는 코로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대표팀에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멕시코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겠죠. 이 선수가 그나마 좀
로사노도 일단 대표팀 그 소속팀에 좀 절고 있는데 그나마 좀 헤수스 코로나가 좀 저번 시즌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좀 곧잘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더더욱 아쉬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멕시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팀은 바로 폴란드입니다.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일단 레반도프스키 이 선수 하나로 약간 설명이 되는 그런 팀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레반도프스키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팀이죠.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뭘 해주면 이기고 못 해주면은 뭐 지고 뭐 이런 팀인데 어쨌든 이제 1월에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오. 이제 원래 파울로스자 감독이었는데 이제 체스와프 미으니에비치라는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폴란드가 좀 늪축구라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아 완전 다 뒤로 미룬 다음에 그냥 수비만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상대도 같이 경기력이 나빠지게 만드는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살짝- 답답하게 만드는 살짝 예전 뉴캐슬 흑마법 그런 느낌. 네, 약간 흑마법 같은 느낌의 팀이 돼버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전력이 비슷한 팀을 늪에 빠뜨려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폴란드가. 그러면 폴란드 입장에서 좀 살짝 긍정적인 호재라고 봐야겠네요. 네, 물론 이제 전력이 너무나도 앞서는 팀한테는 그냥 처참하게 져버리지만 이제 좀 전력이 비슷한 팀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소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조에서 조 1위를 노리기는 아르헨티나 있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멕시코와 사우디를 잡는 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늪축구를 하면서 이제 두 팀한테 좋은 성적을 거두면 조 2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또 나폴리에서 핫한 선수 중 한 명이 이제 질린스키가 네네. 요새 폼이 정말 좋기 때문에 뭔가 레반도프스키를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폴란드가 2위에는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제 다만 문제인 점은 이제 폴란드가 막 지역 예선이나 최종 예선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월드컵 본선만 가면 꼭 죽을 쓰는 그동안의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징크스를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레반도프스키만 일단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지에린스키가 약간 도와주는 형태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약간 늪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그냥 결정을 짓냐 못 짓냐가 약간 승패를 가릴 것 같아요. 어떤 경기든. 네, 이제 말 그대로 거의 레반도프스키 폼에 달린 폴란드의 운명이겠죠. 그리고 지엘린스키가 옆에서 도움을 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자기 손으로 16강을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좀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에 라리가로 이적은 했지만 네. 여전히 좋은 폼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괜찮은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좀 레반도프스키가 전통적으로 좀 큰 경기 약한 아하. 기질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별리그가 큰 경기냐 아니, 근데- 하면은 또 의문이 있지만 근데 또 폴란드가 진짜 사비볼보다도 이제 레비 의존이 너무 커요. 네. 그 정도면 답도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진짜 레비가 상대 포백 상대로 골을 넣으면 이기는 네. 거고 몸 막히면은 그냥 팀이 다 같이 막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반도프스키 손에 덜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레반도프스키 활약에 따라 폴란드의 운명이 정해질 거니까 이 경기는 이제 레반도프스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란드 경기는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아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리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쭉 팀을 보니까 좀 이 팀 어떤 팀인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자국리그 소속 네. 선수들입니다. 이제 선수단 모두가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고 특히 이제 사우디 리그 저번 시즌 1위 팀이었던 알 힐랄에서 이제 12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럼 거의 클럽 팀에서 뛰는 선수들끼리 뛰는 거니까 조직력 면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근데 이제 조직력 면에서 좀 좋은 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이제 일본하고 호주와 같은 조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조 1위를 차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호주가 거의 뭐 월드컵에 나간 단골 손님들인데 이제 이런 두 팀을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왔다는 점은 이 팀이 뭐 강하다 이런 거를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카타르가 바로 사우디 옆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이죠.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약간 이 얘기 지난번 이란 얘기할 때도 약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네. 좀 중동 팀들이 좀 강세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쪽 기후랑
그쪽에 이제 온도 이런 거 물론 뭐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중동 팀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뭐 에어컨을 틀어도 어쨌든 간에 그 월드컵 경기장 자체가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얼만큼 뭐 시원해질지도 그거 믿을 수 없고 확실히 뭐 정통적으로 좀 유럽에서 뭐 그 월드컵이 열리든 남미에서 월드컵이 열리든 간에 항상 그 대륙에 있는 좀 팀들이 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중동 국가들이 좀 더 선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에르베 르나르라는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맡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 감독이 예전에 모로코와 코트디부아를 이끌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이끈 경험 있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이 원래 막 1년 주기로 갈리고 막 몇 개월 하다가 잘리고 이런데 놀랍게도 3년간 팀을 이끌면서 오. 이제 조 1위로 팀을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좀 사우디의 조직력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뭐 홈이라고 봐야 되는 홈 이점도 거의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기사로 하나를 더 봤는데 네. 이 팀이 2달 전서부터 이미 그 합숙을 훈련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벌써 6경기 2달 동안 6경기에 이제 친선 경기를 치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이 기자들의 평가로는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좀 저희도 2002년 때 합숙하면서 맞아요. 좀 조직력 끌어올리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뭔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느 정도 홈버프 그리고 이런 좀 합숙 훈련 이런 것 때문에 무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그래도 조직적인 축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좀 개개인의 돌파에 의존하는 공격. 제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 경기를 결국 봤는데 네. 이제 졸렸어요. 약간 또 돌파하네 이러고 막혔네 이러고 약간 두 팀 다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뒤지는 전력이니까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걸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이변의 팀으로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이제 2000년생 공격수 피라스 알부이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 이제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최종 예선에서 좀 중요한 골들을 기록을 하며 3골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기타 세레머니를 트레이드 마크로 하고 있습니다. 골 넣으면 기타를 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월드컵에서도 뭔가 골을 넣으면 무조건 기타 치겠네요. 근데 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무래도 골을 넣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니까 이 선수의 세레머니를 좀 주목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해서 네 팀 모두 살펴봤는데 좀 여러분들은 이 네 팀 중에 어떤 팀이 좀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뭐 올라갈 팀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일단 아르헨티나 일단 무조건 깔고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멕시코 아니면은 폴란드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폴란드가 그래도 2위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은 그래도 이 그 국가들 사이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분명히 그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좀 빛이 날 수 있는 국가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레반도프스키가 그래도 일단 조별 통과의 방점은 좀 찍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르헨티나를 당연히 1등으로 예상을 했고요. 저는 멕시코를 2등으로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폴란드의 그런 본선에서의 부진하는 경기력과 그리고 또 멕시코의 16강 DNA 근성을 믿기 때문에 약간 뭔가 멕시코가 아슬아슬하게 올라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 막 득점 1점 차로 이긴다, 올라간다거나, 1패 이렇게 해갖고 경우의 수 진짜 계산해가지고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멕시코가 좀 겨우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멕시코의 16강 DNA 이거는 솔직히 전 지난번에 딱 가는 거 보고 와 이건 과학이다 무조건이다 이건 무조건이다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멕시코가 잘 못해도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멕시코가 이상하게 그 다른 경기에서 못해도 조별리그 3경기는 잘해요. 3경기가 아니라 2경기 정도만 잘해도 올라가니까 그런 또 모습이 있어가지고 또 예상할 수 없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갈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C조는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D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